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오늘도 바쁜 여러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기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관심 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복지사항, 채용 인원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우리나라 토지, 주택의 공급 및 개발 사업의 대장 기업인 LH공사입니다. L은 랜드의 약자고 H는 하우징의 약자라고 하네요. 한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발음도 어렵고 LH공사가 일반인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인 듯해서 이 뒤부턴 LH공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네, 설립일은 2009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때 회사가 처음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별도의 회사였던 것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되면서 LH공사가 된 것이며 그 시기가 2009년 10월 1일인 것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토지의 취득, 개발, 도시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등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모기관은 국토교통부라서 보통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LH공사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의 임직원 총계 A+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무려 9,000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공기업입니다. 16년과 1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원 수가 거의 2,000명 가까이 증가했네요. 참고로 여성 직원 수는 2,000명이 넘는데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한전의 성비랑 비슷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한번 볼까요? 네, 표 맨 위의 수치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14-15년도엔 채용 실적이 거의 없다가 16년도부터 채용 인원이 확 늘었습니다. 한전만큼은 아니지만 덩치가 큰 회사인 만큼 기본적으로 수백 명의 신규 채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여성의 채용 인원은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지방대 출신도 30-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공기업 입사자의 학벌 관련 이야기가 구라가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 돈이죠. 신입사원의 초봉입니다. 자료 보시면 14-15년도엔 2,500 정도, 16-17년도엔 2,700 정도인데 각각 연봉이 동결됐었나 보네요. 가장 최근인 2018년도는 2,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1에서 2호봉이 추가돼서 좀 더 높은 급여가 산정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기업 치고는 초봉이 조금 적은 느낌은 드네요.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겠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죠.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 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한 것이고 우리가 볼 거는 총 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7천만원 중반의 연봉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건 밑에 쪽에 평균 근속 연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대략 17 내지 8년 정도네요. 그러므로 입사 후 17년차 정도 되면 저 정도 연봉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봉은 낮지만 상승률은 괜찮은 듯 하네요. 단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전 직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내근직이냐 현장직이냐 기타 등등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지 쪽은 공시된 부분과 달리 사내기금 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약간은 다른 경우도 있는 듯 하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복지사항도 있긴 한데 주로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위주로 다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공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알 수가 없었지만 아마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추정됩니다.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하여 설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학자금. 학자금은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금액 한도나 B학점 이상 성적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써있는 건 대출을 받은 뒤 2년이 지난 후부터 3년 동안 갚아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 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 요즘은 은행 금리도 낮다 보니까 회사 대출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LH공사는 3.5%라고 공시되어 있는데 저 그대로라면 현재로서는 별 메리트가 없겠네요.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던 제도인데 LH공사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인가 봅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요게 좀 좋은 복지인데 LH공사는 3천만 원 이내로 3.5%의 이율로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받아서 전세금 같은 데 보태거나 차를 뽑는 경우도 많고요. 종종 주식하다가 다 날려 처먹고 노예가 돼버리는 불쌍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그래도 퇴사 전에 다 갚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요금. 이건 기간별로 차이가 제법 있는데 LH공사는 본인 결혼 100만원과 부모, 배우자 등이 상을 당하면 100만원 정도인데 한전에 비하면은 지원 범위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남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확인해보니 LH공사는 기본 포인트 60만원에 근속연수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 되며 의료비 지원과 병행하여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추린다고 추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우면서 자세히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같이 있다 보니까 계획보다 자꾸 많이 떠들게 되네요. 어쨌든 누군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